오디오북 문복주 시인의 소설 그리스 로마 신화 16 신들의 사랑 넷 하데스의 페르세폰의 납치 둘. 이런 사실을 안 데메테르는 화가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뻗쳤다. 제우스 또한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올림포스 광장에 몰려와 149일째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에 화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뻗쳤다. 당장 데메테르 여신을 찾아오너라. 지하의 왕 하데스를 하늘로 불러올려라. 나 원 세상에 별걸 다 당하네. 이놈의 산적 같은 하데스 놈. 내 언제 지하세계를 무너뜨리고 말 테다. 따져보면 나보다 더 권한이 커. 인간의 모든 영혼을 결국 자기 것으로 갖고 간단 말이야. 나는 인간을 잠시 지상에서 데리고 있을 뿐이야. 그놈은 그 영혼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있으니 나는 껍데기만 갖고 실속은 저놈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데메테르 여신이 천궁으로 올라왔다. 인자하고 품이 있고 기품이 있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이 큰일을 당하고 나면 한순간에 늙듯 그녀는 한층 가엾고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제우스가 말했다. 사랑하는 누님, 아니 누이, 한때 나의 연인이었던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여신이시여. 요즘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려? 집안에 내가 알지 못할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기셨습니까? 요즘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업무도 소홀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던데. 데메테르는 어이가 없었다. 제우스님,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이 냉정하고 무정하고 싸가지가 없으십니다. 페르세폰에는 나의 딸이지만 당신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다니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술 한잔하고 있었네요. 미안해. 페르세폰에가 실종됐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우스는 물었다. 하데스가 내 딸을 납치해 갔어요. 공공의 적이란 영화도 보지 못하셨나요? 지금 이 나라는 어느 여자도 방거리가 무서워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놈의 목소리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나약한 시민을 생각해 보셨나요?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당신이 치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기회를 잡으려 온갖 변신을 다하고 욕심을 채우는 당신이 그 공공의 적, 주인공이 아닌가요? 나는 당신을 국민소환제법에 따라 탄핵 및 국민투표에 붙일 거예요. 좀 말이 좀 심하십니다, 누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데스가 한 일이에요. 내가 좀 한눈을 팔기는 했지만 그만한 일로 탄핵을 받는다면 대통령 자리에 누가 남아 앉아 있겠소? 하데스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내 당장 불러 혼쭐을 내주고 싶지만 그도 일국의 왕이고 나 또한 지하세계에 출입을 하자면 절차가 복잡해요. 다음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내 주의를 주겠소. 지금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페르세폰에가 몇 살이더라? 때를 놓치면 시집은커녕 평생 노처녀로 살 텐데 하데스도 총각이고 하니 이번 기회에
같이 결혼시켜버리는 게 좋지 않겠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라고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내 기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그 음습하고 침울한 죽음의 세계에서 평생 살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줘서 당신의 뜻을 알겠소. 그럼 법대로 할 테니 당신도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오.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와서 아우성치니 시끄러 잠을 자지 못하겠소. 법대로라니요? 헤르메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지하에 보내겠소. 사실 확인을 하겠소. 페르세포네가 지금까지 지하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그대로 석방이 되어 어미 품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지하 세계의 음식을 하나라도 먹었다면 문제가 달라지요. 경국대전과 같은 신법전서의 판례 사례를 보면 지하에 가서 단 한 번 쌀 한 톨이라도 음식을 먹은 자는 지상으로 돌아온 사례가 없어. 전에 날치기 통과된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가 발의하여 통과한 법령에 보면 지하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자는 지하의 백성이다 라는 개정령에 내가 스틱스 강가의 맹세로 인준해 준 적이 있어. 만약 조금의 음식이라도 먹었다면 딸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헤르메스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헤르메스는 데메테르의 탄원으로 제우스 신의 명에 의해 지하세계를 방문했다고 의젓하게 말했다. 허허허허, 잘 오셨소. 귀한 외계인이 오랜만에 방문하니 감격스럽소. 아시다시피 이곳에 왔다 살아나간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겁도 없이 잘 오셨소이다. 스틱스 강가의 카론 영감이 배싹을 받지 않고 잘 건네줍디가. 하하하하. 날개 달린 모자와 날개 달린 신발이 있으니까 상관없겠네. 그럼 하데스 궁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케르베로스 개에게는 물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데스는 가소로운 웃음을 실실 흘리면서 헤르메스 앞에서 자기 세계를 과시했다. 지하동굴 저쪽 어디에선가 금석송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와 채찍 소리에 섞여 끔찍한 비명소리가 가끔씩 들려왔다. 페르세포네를 데려오시오. 직접 물어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 아무렴 마음대로 하시오. 내 뒷구멍을 파봐야 나는 법에 걸릴 일은 아무것도 없어. 페르세포네가 내가 좋다고 따라왔는데 나보러 어쩌란 말이오. 당신이 엔나 골짜기에서 검은 리무진 마차로 그녀를 납치하고 키아네 강가의 지하차도를 통해 이곳으로 데려왔자는 물적 증거와 현장을 목격한 요정의 진술도 이미 다 확보되었어. 괜히 사랑 기운 빼지 말고 순순히 자백하고 페르세포네를 돌려주시오. 데메테르 여신도 보통 지혜 있는 신이 아니니 순순히 물러설 뿐이 아니오. 어느 놈이 너를 봤다는 것이오? 나의 검은 투구 기내의 위력을 못 믿는 거요? 내가 검은 마차를 타고 기내를 쓰고 납치해 왔는데 누가 나를 봤다는 거요? 그놈 이름을 대시오. 내가 죽음의 신 타나토너스를 보내 당장 끌고 오겠소. 당신의 이 말이 바로 납치했다는 자백이 되었소. 이 머리 나쁜 양반아, 이미 다 자동 녹음되었어. 에? 아, 불사. 페르세포네가 동굴의 저편에서 나왔다.
그녀가 나타나자 창백한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데스 궁이 환하게 밝아졌다. 주변에 서 있던 하데스의 신하들이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눈살을 찌푸렸다. 또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향기로운 처녀의 몸 향기에 재채기를 해댔다. 당신의 어머니 데메테르 여신이 당신을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하데스 왕이 납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자발적으로 쫓아왔습니까? 헤르메스가 물었다. 나는 구해달라고 소리쳤어요. 남들이 나를 찾도록 하데스 모르게 치마끈을 풀어 밖으로 던지고 치마를 찢어 던졌어요. 심지어 천이 모자라 브라자도 풀어 던지고요. 꽃팬티도 벗어 던졌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저승에서 무슨 음식이라도 하나 먹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자중이 조용해졌다. 페르세포네가 말했다. 몇 시간 전에 하데스가 와서 돌려보내줄 테니 그리 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상으로 가려면 기운이 없으면 안 되니 이 과일 석류라도 먹어두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잠깐, 그래서 그 석류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헤르메스가 다급히 물었다. 그래서 목이 심하게 마르는 갈증에 석류씨 6개를 먹었어요. 왜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헤르메스가 아주 큰 실망의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헤르메스는 올림포스로 돌아왔다. 제우스와 데메테르 여신에게 낱낱이 보고했다. 데메테르 여신은 혈액 채취를 하고 DNA 검사, 내시경 검사, 방사성 초음파 검사, 동위원소 유전자 검사와 MRI 촬영 등 모든 방법으로 진짜 석류를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에 대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에 의한 딸의 허위 고백이라고 했다. 그러나 곧 낙담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우스가 곰곰 생각하다 말했다. 조소, 이 방법 하나밖에는 없소. 당신이 땅을 잘 보살펴 인간들의 원성이 없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당신의 딸을 이렇게 하겠소. 강제로 납치했으니 하데스의 유죄요. 그러나 지상의 사람이 저승세계의 음식을 먹었으니 이 또한 페르세포네가 저지른 경솔한 범법 행위요. 그래서 석류 6알을 먹었으니 1년의 반, 6개월은 지하에서 하데스와 살 것이요. 나머지 반 6개월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재판장으로서 나의 공평한 판결이요. 페르세포네가 지상에서 대지의 여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봄과 여름은 어머니 데메테르의 기쁨으로 자연은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활기에 넘쳤다. 지상의 모든 생명이 꽃 피우고 푸르렀다. 그러나 지하세계로 내려가 하데스와 사는 가을, 겨울은 어머니 데메테르의 저주가 내려 대지의 생명이 성장을 멈추고 가혹한 추위와 혹한의 한숨이 몰려와 지상의 생명들은 죽음에 이르렀다. 어머니 데메테르의 슬픔과 한탄과 눈물은 백설이 되어 온 대지를 하얗게 덮고 대지는 동토의 땅이 되었다. 계절의 여신 호라이들도 어쩌지 못했다.